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본과학원 3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작권 관련 사전 안내문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강의의 모든 영상, 사진, 텍스트의 촬영, 캡처 및 공유, 배포를 금지합니다. 해당 경고를 무시하고 불법 복제 및 배포 등의 저작권 침해 위법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저작권자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간호와 인간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오늘은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장에서 우리가 말하는 건강,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강이 어떤 건지, 그리고 건강의 결정 요인은 어떤 거다, 또 건강 증진은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 급성 질병과 만성 질병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예방이 어떤 건지, 또 질병 예방, 그리고 총체적 건강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은 건강의 개념이 어떤 건지, 그리고 안녕이라는 게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 또 이 건강과 관련된 모델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질병과 이러한 것들이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고 계셔야 되고, 건강증진에는 어떠한 또 개념들이 있는지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겁니다. 먼저 이 건강이란 여러분들이 건강하다, 건강하다면 어떤 게 건강한지 잘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장에서는 건강의 개념에 대해서 정의는 어떤 건지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건강이란 개념은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건강해야 우리는 건강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건강은 인류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간호가 인류가 시작되면서 계속 시작되어 왔다고 동시에 진행되어 온 건데, 마찬가지로 인류의 역사와 함께 우리 생활의 일부로 존재했던 게 건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건강이라는 거와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고, 그죠? 그리고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경험하는 역동적인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건강의 정의에 대해서 볼게요. 건강은 매우 흔하게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정신이 건강하더라. 그 친구 되게 건강하게 생겼더라.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의하고 개념화 시켜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한다거나 나타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이 건강은 지극히 개인적인 지각이기 때문에. 그쵸? 아픈 사람들도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아픈 사람들도 나 괜찮아. 건강해지고 있어. 지금 건강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누가 봐도 튼튼한 사람인데 요즘에 건강이 좀 안 좋아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건강의 정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혹은 어떤 단체들도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건강이란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까? 누가 정의할까? 어떻게 대표적인 형태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건강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건강에 대한 정의는 세계에서, 그리고 현재 가장 널리 인용되는 건강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이란 단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건강에 대한 정의,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야기하는 건강에 대한 정의를 보면 인간을 부분의 합이 아닌 총체적인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이 WHO뿐만 아니라 많은 또 이 간호학자들도 건강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거, 이 단체가 이야기했던 거, 이런 것들을 토대로 봤을 때 이 대상자의 건강 목표는 그들의 건강의 정의에 따라 변화하게 됩니다. 대상자들이 건강에 대해서 인식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대상자와 함께 건강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간호 중재에 적용을 하고 또 대상자의 건강 상태 회복과 증진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학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간호학자들이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건강에 대한 정의를 보면 나이팅게일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건강은 안녕한 것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힘을 충분히 사용하고 환경적 건강 요인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유지되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환경적 요인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그죠? 나이팅게일은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죠? 나이팅게일이 옛날에 전쟁터에서 어떤 있는 환경을 가지고 개선을 해서 부상병들의 그 전쟁터에 출전한 병사들의 생존율을 굉장히 많이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적인 요인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안녕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페플라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페플라우는 창조적이고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개인과 지역사회 생활을 향한 특성으로서의 지속적인 인간과정의 전향적 움직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속적인 인간과정의 전향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창조적, 건설적, 생산적, 개인적, 지역적 삶의 방향을 나타내는 언어적 상징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핸더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핸더슨은 건강을 명확히 정의는 하지 않으나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개인의 능력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건강을 독립성과 같은 의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핸더슨은 건강은 인간 생명의 특성이고 도움 없이 간호의 14가지 구성 요소를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존슨은 뭐라고 했냐?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포착하기 어려운 역동적 상태다. 그러니까 내적인 항상성을 건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 밑에 로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로저스도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삶의 과정의 표현이고 그리고 인간장과 환경장 이 둘 사이의 상호적이고 동시적인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특징이며 행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가간호 이론으로 유명한 오렘이 있습니다. 이 오렘은 신체적, 정신적, 대인적, 사회적 측면으로 분류할 수 없는 통합적 상태로서 구조적, 기능적이고 전체적으로 완벽한 상태를 건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호사들은 이러한 간호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건강에 대한 개인적으로 건강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앞으로 간호사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인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건강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대상자가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런 것들도 이해를 하고 또 대상자와 함께 건강해지기 위한 간호 목표를 설정을 하고 간호 중재를 적용을 하겠다. 그죠? 그래서 대상자의 건강 회복과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안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안녕은 신체적, 정서적, 지적, 사회적, 영적, 직업적, 그리고 환경적 요소의 균형적인 상태라고 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 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려는 태도와 행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최적의 건강에 도달하기 위해서 안녕을 성취해야 할 긍정적 건강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건강에 대한 정의를 보면서 건강은 안녕한 것이고 또 안녕이고 최고의 안녕이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녕이라는 것은 전 생에 걸쳐서 일생에 걸쳐서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생의 주기를 통해서 더 높은 기능적 잠재력을 향해서 더 높은 수준의 성숙을 이루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안녕에는 몇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자기 책임감과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 역동적인 성장 과정, 역량,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신체 단련, 예방적 건강 관리, 정서적 건강 이런 것이 포함된 7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스퍼가 말한 7가지 안녕에 대한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7가지 구성 요소를 보면 직업적, 환경적, 사회적, 신체적, 정서적, 영적, 지적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먼저 신체적 차원에 대해서 볼게요. 이 신체적 차원은 일상적인 업무 수행 능력과 그리고 적절한 신체적 기능과 적절한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적 차원은 각 개인이 속한 환경 내에 있는 사람들과의 성공적인 상호작용 능력, 그리고 중요한 타인과의 친밀감 유지 능력, 또 다양한 의견과 신념을 지닌 사람들에 대한 수용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정서적 차원은 감정을 인지하고 수용하며 적절하게 표현하는 능력, 또 스트레스 관리 능력과 자신의 한계성을 수용하는 능력을 정서적 차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지적 차원은 개인, 가족, 직업의 발전에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배우고 이용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영적 차원은 인간을 하나 되게 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제공하는 어떤 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직업적 차원은 업무와 여가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환경적 차원은 지역사회에서 삶의 질과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건강 대책을 촉진하는 능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있는 7가지 구성 요소들은 각각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중복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구성 요소 내에 있는 요인들이 서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자, 안녕의 우리가 7가지 구성 요소를 봤고, 그 다음은 건강과 안녕 모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건강은 정의하기 어려운 복잡한 개념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다, 그죠? 여러 학자들이 건강을 설명하기 위해서 질병이나 손상, 건강 간의 관계로 어떤 패러다임이나 모델들을 발전을 시켜왔습니다. 그냥 건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발전시켜서 건강을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 건강, 몇 줄의 건강이라는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그 개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특히나 우리는 이제 실무에서 임상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될 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간호사들이 내리는 건강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하는 이 실무의 본질과 범위를 결정하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건강을 신체적인 것만, 신체적으로 좋은 상태만 건강하다고 스스로 정의를 내리고 받아들이고 있으면 내가 실무에서 내가 대상자한테 하는 간호 행위는 그 신체적 회복과 신체적인 상태에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간호의 본질은 신체적인 것만 다루는 것, 그리고 내가 하는 간호의 범위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 신체적이라는 거에. 그죠? 그래서 내가 앞으로 실무에서 일을 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의를 충분히 잘 이해를 하고 맞는지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건강에 대한 신념은 건강 실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강과 안녕, 그리고 질병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건강과 안녕, 이러한 것들의 개념을, 그리고 정의를 내 스스로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질병에 대해서도 이해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암 환자가 있으면 이 암 환자 위암 수술이 필요한 위암 환자가 있어요. 그러면 위암 수술만 하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신체적으로 회복만 시켜주면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암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 부정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수용하고, 그죠? 뭐 이러한 정신적인 변화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를 명확하게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건강 모델에는 임상 모델, 역할 수행 모델, 적응 모델, 행복 모델, 매개체 숙주 환경 모델, 건강과 질병의 연속선, 건강 통제위 모델, 건강 신념 모델,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스미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델에 대해서 볼게요. 스미스가 이 건강을 4가지 모델로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미스가 말한 첫 번째 임상 모델을 볼게요. 이 임상 모델은 건강을 질병이나 손상으로 인한 증상과 징후가 없는 상태로 아프지 않는 상태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과 손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안 아프다. 이거를 건강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 임상 모델에서는. 그러면 건강의 반대는 질병이나 손상을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 역할 수행 모델, 적응 모델, 행복 모델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할 건데 지금 이야기한 이 임상 모델에서 말하는 건강의 의미와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서 꼭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임상 모델에서는 이런 임상 모델의 건강 개념을 가진 사람들은 질병 예방을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죠? 이미 증상과 징후가 없는 상태를 건강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질병이 심해졌을 때, 치료가 필요할 때, 그때에서만 건강행위를 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건강관리는 질병이나 손상으로 인한 증상과 징후를 줄이는 것이, 그리고 증상과 징후가 나타나지 않을 때 건강이 회복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임상 모델은 굉장히 전통적인 어떤 의학 분야의 모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역할 수행 모델을 볼게요. 이 역할 수행 모델은 건강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개인의 능력, 한마디로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소유했을 때 건강하다라고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역할, 이거는 우리가 직장이나 가정이나 사회에서 하는 어떤 역할들, 이러한 것들이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질병은 금방 말한 직장, 가정, 사회 이런 곳에서 내가 분담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을 때, 못하는 무능력인 상태, 그때를 질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아프더라도 내 역할을 잘한다, 완수하면 이건 건강하다는 거죠. 내가 위암에 걸렸어, 수술을 했어. 하지만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적으로 내 역할을 충분히 다 완수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적응 모델입니다. 이 적응 모델에서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을 건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변화에 적응을 해야 건강하다는 거죠. 그럼 적응을 못하는 것을 질병이라고 여기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적응 모델에서의 치료의 목표는 적응력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적응을 잘 할 수 있게 그 적응력을 회복시키는 게 치료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서 말하는 최고 수준의 건강은 어떠한 환경에, 내가 처한 환경에 융통성 있게 적응하는 것이고, 그리고 최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최고 수준의 건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행복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이 행복 모델은 건강에 대한 포괄적인 관점을 제공합니다. 이 건강은 개인의 잠재력을 실현한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앞 시간에 우리가 그 메슬로우 이야기를 하면서 메슬로우에서 그 피라미드 제일 꼭대기 자아실현 있죠? 그 자아실현은 인격이 완전히 성숙한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실현을 했을 때, 그죠? 사람의 가장 높은 열명인 자기 실현을 했을 때 건강한 것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질병 그 반대로 자기 실현을 못했을 때 자기 실현을 방해하는 상태를 질병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미스의 모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스미스의 건강 모델은 우리가 건강과 질병에 대한 어떠한 관점들을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죠? 임상 모델은 전통적인 의학 분야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해줬고, 역할 수행 모델은 사회적으로 역할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적응 모델은 환경에 적응을 잘 하는지, 행복 모델은 자기 실현을 했는지, 이러한 관점을 제공을 해줘서 어떠한 지식의 근거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매개체 숙주 환경 모델에 대해서 볼게요. 이 매개체 숙주 환경 모델은 생태학적 모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델은 개인이나
집단의 건강이나 또 질병의 수준은 매개체, 숙주, 환경, 이것의 역동적 관계에 좌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책에 이해가 나와 있네요. 단순히 호흡기계에 미생물이 들어갔다고 해서 호흡기계 감염을 무조건 일으키는 것은 아니죠. 그죠? 우리가 방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의 건강 상태나 환경적 요소에 따라서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고 안 일으킬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 모델에서 말하는 건강이라는 것은 매개체와 숙주, 이 환경 간의 균형 있는 상호작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균형 있는 상호작용을 건강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세 가지 요소의 불균형이 있을 때 질병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개체와 숙주와 환경이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이 매개체는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요소를 이야기를 하고,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기계적, 신체적,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원을 매개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숙주. 이 숙주는 매개체에 의해서 감염되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살아있는 생물. 살아있는 생물이면 대상자죠, 그죠? 이 대상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환경은 숙주를 둘러싸고 있는 외적 요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리적 환경에는 기후나 주거 상태, 이런 것들이 있고, 사회적인 환경에는 스트레스나 다른 사람과의 갈등, 경제적 궁핍, 이러한 것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매개체, 숙주, 환경, 어떤 건지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건강, 질병 연속선을 볼게요. 이 건강, 질병 연속선, 여기에서는 건강과 질병은 각각 따로따로 이분적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속적인 선상에서 계속적으로 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건강과 질병은 어떠한 한 연속선상에서 각각 반대편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한 선이 있으면 한쪽 끝에는 건강이고 한쪽 끝에는 질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연속선상을 보면 건강과 질병이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건강이 있고 보통이 있고 나쁜 건강이 있고 매우 나쁜 건강, 제일 끝으로 가면은 결국에는 죽음까지 볼 수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연속선상에서 건강이 매일매일 변화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던이라는 사람의 높은 수준의 안녕에 대해서 볼게요. 높은 수준의 안녕. 이 높은 수준의 안녕 그리드가 있어요. 이것은 건강축과 환경축이 있습니다. 한쪽은 건강축이고 한쪽은 환경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차하는 건강 그리드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안녕의 개념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 던의 건강 그리드를 봤을 때는 건강과 질병의 연속선하고 이 환경축, 쉽게 말하면 X축, Y축이 있어요. 이 축이 교차를 해서 4분원을 형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축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